자, 일부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수업을 안 하고요. 그러려고 지금 보강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다음 주 월요일도 안 하고요. 수요일은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요일을 보통 우승하면 안 하는 이유는 주말하고 여러분들이 술을 먹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세월이 하수상하야 지금 그 적절하게 술을 먹어야 되는 일상적으로 매일 먹잖아. 굳이 네? 뭐 그날 하루 휴방을 뭐 하면 하루는 즐겁겠지만 그래도 뭐가 좀 남는 게 있는 것도 괜찮죠. 현재 생각은 수요일은 가능하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주. 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얘기는 조금 더 했는데요. 자, unconditional service guarantee와 관련된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 좀 다시 해보면 우리가 무조건 이게 뭐야? 이순재 아저씨가 하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거 이거 이게 unconditional guarantee예요. 자, unconditional guarantee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미국의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인데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노디라고 부르는 이렇게 노드스트롬에서 일하는 우리는 노디 뭐 이렇게. 근데 그 노디들의 스토리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와가지고 타이어 교체 교환해주세요. 마음 안 들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교환해줬다는 거죠. 백화점에서 타이어 안 팔죠. 네? unconditional guarantee는 그 정도까지. 이게 우린 안 팔아는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네. 자 그러면 사실은 그게 가능한 것은 물론 그게 전설처럼 얘기를 하는 거이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서 물어봤어요. 너 아냐 그거? 미국의 그 학회를 매년 너 그런 거 아냐? 글쎄 나도 책에서 읽어봤는데 그럴까? 자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비스 조직 자체가 플랫하게 돼 있어서 인파워먼트가 돼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가 모먼트 트루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돼서 토란 이런 조직이 되면 불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자 근데 unconditional guarantee를 그렇게 아주 extraordinary한 케이스까지 하는 이유들 자체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 노멀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웃라이어들이 있어요. 원래 나쁜 짓만 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 이런 애들 말고 이런 애들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로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노멀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냐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서비스는 우리가 경험제잖아. 그죠? 경험제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첫 주는 출석 안 부를 테니까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안 하면 안 와도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 학원에서 수강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전에 환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어떤 이익을 주나요? 내가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경험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 선택할 그런 서비스 프로덕트는 점점 남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프로덕트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자, 우리 지금 저 문제가 많은 저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 간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래서 그 강남 아줌마들끼리 그렇게 서로 맨날 그 강남의 돼지 엄마라고 들어봤어요? 돼지 엄마라고 몰라? 강남 돼지 엄마라고. 그러니까 엄마 하나가 있는데 왜 그 돼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돼지 새끼들이 열대 마리씩 이렇게 젖먹고 있잖아요. 이게 돼지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가진 엄마가 있으면 그 엄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한 10명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저런 한심한 것들이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지금 학원에 보낼 건데 그 학원 가봤어? 안 가봤잖아. 그 학원 가가지고 잘 가르치는지 알아? 딴 사람은 몰라. 누구만 알아? 돼지 엄마만 알아. 근데 이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하는데 1년 동안 엉뚱한 학원 가가지고 한번 시간 한번 날려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학 못 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정보를 가진 애가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강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심지어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잘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막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혹시라도 해가지고 성적 안 오르면 100% 환불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적 안 올라? 100% 환불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한번 해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스텝. 어떻게? 내가 경험제인 서비스를 고객들이 쉽게 만들어줘요. 언컨디셔널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뭐야? 사람들이 파기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스트 중에 어떻게 돼? non monetary 코스트를 계속 쓰니까 이미 지금 자기가 수강한 게 얼마나 되지? 수강을 포기해. 실제로는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베네핏.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여기에서 언컨디셔널 개런티를 해줘야 혹시나 내가 불만이 있는 고객들이 쉽게 불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어떻게 돼? 귀찮잖아. 컴플레인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컴플레인을 장려를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지금 활성화해가지고 어떻게? 아주 쉽게 컴플레인을 하고 가면 어디에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를 일부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언컨디셔널 개런티의 세 가지 베네핏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제는 두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있는 애들은 내가 컨트롤합니다. 자꾸 우리가 한두 번 해보면 알잖아요. 블랙리스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되게 서비스 레벨이 높은 나라인데 요즘에 자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권리가 강화되는 그런 멘트가 나오죠. 지난번에 라면 상품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서 강하게 나와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권리를 정말 존중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충분히 이제는 안다는 거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해서 블랙리스트들, 블랙 컨슈머들을 충분히 컨트롤하고 블랙 컨슈머와 내가 봉사되는 컨슈머를 충분히 내가 잘 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언컨디셔널 개런티를 해줘도 합리적인 거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드는 게 많으면 우리가 실수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주도에서 교수인데 아주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알아서 어떻게 돼? 자꾸 내 멘탈로 컨트롤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언컨디셔널 개런티를 해줘야 더 쉽게 사고 포기도 안 하면서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그거를 꼭 줄여준다. 그치? 자, 그렇게 하는 게 언컨디셔널 개런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컨디셔널 개런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마케팅처럼 그냥 묻지도 따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마케팅을 주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사례들이고요. 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랑 저랑 나눠야 되는 이게 서비스 리커버리입니다. 서비스 리커버리. 자, 서비스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내 쪽이나 서버 쪽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쪽에서 원래 원천적으로 잘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그죠? 원래 원천적으로 서비스는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서비스는 내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처럼 사전에 품질 검사를 하고 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행하면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찬스는 리커버리 찬스에서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원래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려고 사전에 코스트는 들지만 원래 실수한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서비스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잘 리커버리하면 오히려 뼈 부러진 데가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고객의 충성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저는 그렇게 좀 퍼포먼스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나를 감동을 시켜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비행기를 했다가 내일 올렸더니 19,500원을 더 내려요.
저처럼 매주 타는 사람은 그냥 한번 안 해줄 수도 있을 텐데 해주면 제가 어떻게 해줘요? 갑자기 인스타가 막 좋아져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가 뭐 이건 서비스 페일리어에 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서 서비스가 페일리어가 있는 것도 훨씬 더 잘 리커버리하면 오히려 충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페일리어라는 것들, 서비스 리커버리, 페일리어에 대한 리커버리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플레인을 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만족한 사람 중에서도 소수만 얘기하고 불만족한 사람의 대부분도 얘기하지 않더라 그런 건데 우리는 불만족한 고객들이 쉽게 자기의 컴플레인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서비스 리커버리를 하는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내가 서비스 리커버리를 할 때 기본 아플리케이션 여기 스텝이 똑같이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페일리어가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 라는 익스펙테이션이 생깁니다. 그죠? 이건 어디부터 생기냐면 여기에 이 페일리어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애가 죽었잖아 지금. 어떤 서비스 페일리어인데 지금 자기 애가 죽었잖아.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이미 죽었는데 살려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발생한 서비스의 시비어리티 심각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래 응당 이런 서비스는 어느 정도 퀄리티였는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그런 거 좀 느끼시지 않나요?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 조금 다르시면서 비슷한 이거 사람의 목숨을 카운팅할 수는 없지만 여객기 사고 같은 경우들은 지금 저기 말레이시아 분도 지금 사라졌잖아요.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쪽이 훨씬 더 좀 강한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사라져 있잖아요. 아무리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좀 강하잖아요. 네?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여기 항공기 같은 거 어떻게 되죠? 원래 해가지고 여기는 응당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가 페일리어가 있더라도 얘네들은 어떻게 돼? 뭐 한 명당 5억, 10억 뭐 예를 들어서 큰 보상 이렇게